캄캄한 내 계좌, 오로라처럼 밝은 수익을 내는 시간,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5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로라 빅머니쇼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심희진입니다.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간밤 관세 불확실성 속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대한 여지는 남겨놨지만 중국과의 보복 관세 공방이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거래일 연속 하락했지만 오늘은 저가 매수가 몰리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26%, 코스닥이 1.11% 상승했습니다. 뉴욕발 충격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보이지만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어느 정도 관망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든든한 투자 정책 세우셔야겠는데요. 오늘 오로라 빅머니쇼와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 시황 분석과 장중 지켜봐야 할 이슈, 공략주까지 살펴보고요. 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 섹터별 전략 등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백종국 본부장님 모셨는데요.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은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매매법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전 방송에서 공개하신 공략주들과 또 노란톡에서 공개하신 공략주들 큰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본부장입니다. 오늘 시장 강하게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내내 하락이 좀 나오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수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이 드는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관세와 관련된 이슈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2009년부터 증권회사에 입사를 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의 대응, 시장 장중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 장중의 대응까지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하단 참고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시황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우리 시장 오랜만에 상승했는데 또 미증시는 변동폭이 아주 컸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장중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제가 밤에 실시간으로 좀 봤는데 굉장히 급한 상승,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500%, 600%가 넘는 포인트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에 시장에서 트럼프와 관련된 관세와 관련된 이슈에서 변화된 뉴스가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장중에 가짜 뉴스로 좀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거의 1000%, 1000포인트까지 빠진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선방한 마감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겠거니 기대감이 좀 가졌는데 오후장 내내 좀 반등이 나오진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구간을 좀 보여줬죠. 그 이유는 주요 장관들이 정책에 대한 후퇴가 없다라는 발언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에 대한 무역 분쟁에 대한 뉴스들도 같이 나왔죠. 그 영향이 오늘 국내 시장 오후장에 하락이 나온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행인 것은 유럽과 관련된 부분에서 유럽에선 EU에서는 자동차 관련된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 무관세 제한을 한 것처럼 여러 글로벌 국가들이 현재 미국과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는 뉴스들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은 관세 이슈에서 좀 벗어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경제 지표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해서 목요일 날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되는데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현재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확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시장이 기댈 곳은 연준밖에 없겠죠. 금리 인하밖에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물가와 관련된 지표,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잘 챙겨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장중에 제가 노란톡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전략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이 와중에 주요 장관들이 관세 정책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도 언급을 했고요. 또 EU 등 협상의 그런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증시는 아직 혼조세이기 때문에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시황에 맞는 장중 전략들은 노란 톡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또 공략주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짚어봐야 할 이슈를 알아보겠는데요. 네, 본부장님 어제 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오늘 이슈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네, 알려주시죠. 네,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 시장의 관세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진짜로 올 건지 이 부분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면 블랙록의 CEO가 기업 대표들 미국의 경제 이미 침체 상태라고 말할 것이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 월가 황제 다이먼 같은 경우에도 관세 그리고 인플레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고 지금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35%에서 45%까지 높여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 경기 침체 확률을 60%까지 높여놓은 상태라고 제가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럼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관세 발표 이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득과 고용 이 부분의 지표를 한번 보자면
양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면 자, 지금 보시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용과 관련된 실업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진 코로나 때 이후에 전차적으로 낮아지면서 최근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살짝 올라온 고용률 같은 경우에 살짝 올라온 부분도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살펴봐도 3월에 미국 고용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지만 서비스에 대한 고용에 대한 확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줬지만 서비스업 부분에서 고용의 안정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둔화는 완만할 전망입니다. 고용인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나빠질 경우 경기 침체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지표로는 완만한 둔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나온 지표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소득과 지출 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과 소비 같은 경우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로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지만 좋은 상승의 움직임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1월 달 같은 경우에 좀 안 좋은 수치가 하나가 있었지만 산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불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자면 개인들의 소득 그리고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들이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차트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 소비 지출 증가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심리 지표에 대한 위축은 당연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앞서 정리해 드린 대로 소득 부분 그리고 고용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표가 아직까지는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지표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관세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관세, 오늘도 중국과 관련된 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 오후장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부분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중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로 확대가 된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는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같은 경우 사실 침체와 둔화 어떤 게 더 나쁜지도 잘 모르고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경기 둔화는 상승의 폭이 좀 완만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는 상승하던 경기가 하락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지표로 보자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좀 높고 둔화가 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금리 인하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경기 둔화가 좀 높아지는 지금 시점에 어떠한 업종, 어떠한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경기 둔화가 나왔을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헬스케어, 자동화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업종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특히 소프트웨어, 관세와 무관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움직임 굉장히 좋게 나왔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경기 침체와는 좀 무관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아프다고 약 안 먹을까요?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와 무관하고 거기에 플러스 경기 둔화가 나왔을 때 금리 인하 나온다고 그랬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도 당연히 헬스케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잘 봐야 되는데 사실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을 왜 봐야 되는지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개는 제외하고 오늘 제가 가져온 것은 자동화 로봇입니다. 자동화 로봇 성장주 쪽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자동화 로봇은 사람들의 인력을 좀 줄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운 속에서 로봇을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업종이기도 하지만 경기 둔화 시점에서 자동화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동화 로봇을 오늘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닌 둔화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자동화 로봇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 우려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경기 둔화로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경기 둔화 시점에서 어떤 업종을 봐야 할지도 알려주셨는데요. 바로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자동화 로봇입니다. 그중에서 소프트웨어는 어제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자동화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자동화 로봇과 관련된 부분 당연히 종목으로 체크를 해드려야겠죠. 자, 제가 요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자동화 로봇을 지금 경기 둔화 시점에서 왜 제시를 해드리느냐. 제조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분명히 신경을 쓸 것이라는 겁니다.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로봇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크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화 로봇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로보티즈. 대부분 좀 아실 것 같은데 자,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전에 시장을 이끌었던 업종 중에 하나 로봇입니다. 특히 관련되어 있는 이 세 종목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조정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진입하기도 좋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화 로봇과 관련해서 분명히 좋은 모멘텀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로봇에 대한 성장성 의심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들 한번 주의 깊게 봐야겠죠.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당연히 알다시피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T-로보틱스와 물류 자동화 로봇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죠. 제가 자동화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경기 둔화로 갔을 때 물류에 대한 자동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물류 자동화에 관련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 둔화 시점에 당연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실 시총으로 보나 뭐로 보나 로봇의 대장주로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 구간이 굉장히 크게 좀 나왔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자, 올해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죠. 사실 가격으로 보자면 3배, 4배 정도의 상승이 좀 나오고 나서 최근에 긴 하락 구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여기서 끝이 아니고 로봇 사업에 대한 성장 그리고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물류 자동화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리를 보더라도 현재 121선 라인에 강한 지지선 라인이 위치했다.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증가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류 자동화 로봇에 대한 시장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거래량만 형성이 된다면 121선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시점부터는 분명히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클로봇입니다. 클로봇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개발, 로봇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손잡고 제조 물류 로봇 시장도 공략을 하고 있다. 제조 물류 로봇도 분명히 자동화 로봇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봇도 집중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봇 같은 경우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승 추세에서 꺾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특히 61선의 지지 라인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기술적으로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재진입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클로버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할로 두 종목 나눠서 진입을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클로버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좀 없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대부분인데 강한 상승이 나왔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시 한번 시장은 로봇과 관련된 종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로버도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로보티즈입니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맞춤형 자율주행 로봇을 도입을 하고 있죠. 관련되어 있는 성장성이 분명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로봇과 관련된 기술력에서는 로보티즈가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도 분명히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왔었죠. 이후에 하락 구간이 좀 나오곤 있지만 61선 라인에서 분명히 지지하는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61선을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121선 라인, 밑에 121선 라인에 지지선 라인이 있고 지금 횡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자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보고 있는데 지금 진입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종목, 로봇과 관련된 종목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진입할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진입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들어가는 진입 시점은 제가 하단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한번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싫고 나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종목 분할 매수하셔도 됩니다.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 로봇 업종 중에서도 세 종목을 뽑아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로보티즈 굵직한 종목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런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의 확실한 대응법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또 공략주들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은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종목들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네, 노란 톡방에서 보여주신 수익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5일 소개해주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유라클은 정말 대단한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3번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추가 상승 보이면서 193%대 수익률을 이어갑니다. 또 외에도 아주 같은 날 소개하신 K&W는 111.2%의 수익 계속 경신 중이고요. 또 다음 보시면 인터집스 어제보다 2배 이상의 수익률 19.43%의 큰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장을 이기는 큰 수익률을 내고 계신데요. 시청자분들이 이 어떤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들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수익률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노란톡방에서 어떤 종목을 주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5일 날 제시해드렸던 유라클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3월 25일 날 제시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차례대로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다 수익권에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입 시점 잘 받고 매도 시점 잘 잡아보셨다면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러한 수익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아쉽게도 방송에서는 좀 제시해드리지 못하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온크로스, 산돌 제시를 해드렸는데 당일 상승 정적 VI 나오면서 9%, 7% 수익 났고요.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해서 19%
넘는 수익률을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제시를 해드리는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KNW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25일 날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시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제가 오전 10시 57분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단순히 종목만 제시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종목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떠한 모멘텀에 진입을 하고 어떠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들어가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까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라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 가져가시면 주식에 대한 공부, 주식에 대한 수익 모두 다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NW 같은 경우에 자세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 설명을 해드렸고 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11.20% 나쁘지 않은 수익이죠. 시장 대비로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상승에 대한 눌림자리 없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으로도 한번 살펴보더라도 자, 지금 상승 추세 계속해서 양봉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6거래일 연속해서 양봉 자리 나오고 있죠. 지금 추세,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 상승 추세에서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뷰 시간에서 자, 제가 11% 안정적인 높은 수익률 나는 종목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자,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추가적인 진입 자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KNW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한번 진입 시점 같은 경우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지스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죠. 아마 아실 겁니다. 인터지스와 관련된 부분. 인터지스도 4월 3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인터지스의 상승 모멘텀 오후 1시 29분에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수익 보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인터지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는지 오늘 차트를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 저평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우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면 작년에 239억 영업이익 높죠. 관련해서 시가총액과 비교를 했을 때 PER이 굉장히 낮습니다. 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PBR 같은 경우엔 0.25배. 그래서 이 종목 어려운 시장에서는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류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성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분명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시해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8%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죠. 거기에 더해서 일봉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19.43%. 오늘 상승 정저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수익이 완성했다면 어려운 시점. 오늘 시장 어땠나요? 어제 시장 어땠나요? 상당히 어려운 그 3거래일 동안 20%에 가까운 이런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리는 종목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으로 제시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무적인 부분까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어떻게 갖고 싶냐?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져간 수익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 상승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익률 감사하다고 올려주시고 있는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로라 종목도 기대해 주셔도 좋지만 노란톡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정말 큰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유라클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큰 수익 내고 있죠. 소개 당일 상승 정적 VI가 발동되면서 또 큰 수익을 냈고요. 오늘 역시도 수익을 이어가면서 193%대의 수익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도 모두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KNW가 좋은 흐름 이어서 11.2%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인터지스도 현재 19.43%의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의 추가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 섹터별 전략, 공략주 대응법까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소통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오셔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대회 1등 증권사 출신의 우리 본부장님의 확실한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기법 자료집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오로라라고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기법 자료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본부장님이 준비하신 오늘 오로라 히든 종목이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백종구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로라 히든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전 방송에서 공개해주신 생방송 공략주인데요. 살펴보자면 지난주 화요일에 첫 방송에서 공개하신 삐아가 7.62%, 한양 디지텍이 3.49%, 특히 지난주 공개하신 쿠콘과 또 어제 공개한 한택이 당일 상승 정적 VI가 발동되며 큰 수익을 보였습니다. 쿠콘이 24.83%, 한택이 7.47%의 큰 수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리뷰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로라 히든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도 됩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수익 한번 보자면 정말 좋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 어떠셨나요? 이번 주,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수익을 보여줬다. 생방송으로 제가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보신 분들 확인을 할 수 있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삐아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바로 수익률을 좀 완성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쿠콘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한택,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현재 시장 대비로 보셔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쿠콘, 한택 상승 정적 VI가 나오면서 수익에 대한 완성을 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제가 좀 제시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수익률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하나하나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쿠콘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쿠콘에 대한 성장 포인트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자,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 동종업계 대비로 상당한 저평가 종목이다. 그래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라는 사업이 관세라는 부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소프트웨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실적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좋다.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평가 밸류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하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투자 포인트를 하나 더 제시를 해드린 게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자면 영업 현금 흐름표로 현금이 잘 들어오고 있고 투자에 대한 부분, 투자를 잘 이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소프트웨어 사업의 핵심은 AI입니다. AI와 관련된 투자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투자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금 흐름표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투자 부분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 종목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올해 한 단계 업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채까지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까지 확인을 해드렸고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또 다른 제가 나와 있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서 기술적으로 3번의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고 거래량은 돌파해서 지금 상승 돌파 자리까지 나왔다. 그래서 제가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거래일 만에 25%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상승 자리 나온다라고 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확정할 수 있는 좋은 상승이 좀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시해드렸던 시점도 있었지만 리뷰 시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진입하셔도 분명히 수익을 완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제가 잘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만 가져가시면 수익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한택은 바로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택 같은 경우에도 일단 투자 포인트 한번 보시면 자, 또 다른 어제 제가 말씀하고 있죠. 자, 화공기기 본업을 하고 있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친환경 에너지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LNG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 그리고 미국의 SMR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쪽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와 관련해서 상승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신규 상장 주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충분히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엔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 초보자들,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매매에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에 적정한 가격이 있는데 그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쉽게 진입을 하시면 손실 구간이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 밸류에 대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체크를 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택 같은 경우엔 신규 상장주지만 과감하게 매수 신호를 좀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1거래일 만에 바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 확정할 수 있었겠죠. 시장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 만에 8%에 가까운 수익률을 완성할 수 있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한 종목을 제가 오로라 히든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택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차트를 봤을 때도 일봉상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 주목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매매 관점에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규 상장주라 기술적인 분석이 조금은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서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대응법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신 다음 장중 공략법과 또 브리핑, 섹터별 전략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쌍방향 소통 가능하니까요. 본부장님께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오로라 히든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로라 히든 종목 첫 번째는 AP 위성 가지고 왔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들 한번 보면 AP 위성 같은 경우에 올해 수주가 한 단계 레벨업 된다.
수주가 레벨업을 하면 당연히 매출에 대한 증가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본격화될 것이 올해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 6G, 6G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5G, 6G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성통신과 관련된 부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머스크 같은 경우에 위성통신과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도 천리안 위성, 이쪽 위성에 대한 사업 부분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AP위성 같은 경우에 수주가 계속해서 랠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기대감이 좀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성 사업,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에 멀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부분에서 분명히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위성 같은 경우엔 간단하게 위성통신 단말기를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이 이렇게 지구의 위에 있을 때 통신하는 그러한 단말기를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위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성 사업이 계속해서 올해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수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2032년 국내 달 탐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주에 대한 금액이 5,303억입니다. 물론 AP위성이 이 금액을 다 수주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고 있고 관련해서 AP위성이 수주를 좀 받고 있다. 지금 2단계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단계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당연히 AP위성에 대한 실적 성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6G. 저 궤도 인공위성 사업에 대한 기대감, 저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실현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숫자로는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두 가지 투자 포인트만으로도 올해 실적 성장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매출 성장이 조금 꺾인 것은 아쉽죠. 하지만 작년에 다시 한번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자, 27%는 좀 하락을 했죠. 하지만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올해 다시 한번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P위성을 지금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다 보니 주가가 굉장히 크게 좀 떨어졌죠. 하지만 아까 매출에 대한 성장성을 봤을 때 그리고 올해 수주권을 봤을 때 영업이익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가 기술적으로 매우 좋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저점, 추세가 완전히 이탈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저점까지는 아직까지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 분명히 거래량 동반항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AP위성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제시해드리진 않지만 분할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올해에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 1,58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1차 목표가이고 손절가는 9,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대로 아마 진입해 보신다면 충분히 목표가 완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AP위성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주가 레벨업 또 매출액 증가의 상승 모멘텀을 짚어주셨고요. 2032년 달 탐사 기업의 수혜주, 또 6G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 AP위성의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알려주셨는데요. 또 자세한 장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음 장중 전략과 브리핑 받아보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종목, 오늘 마지막 히든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기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과의 상호 관세 영향으로 수산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글로벌 시장의 단연 핵심은 관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관세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은 사실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을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작년에 김 수출이 좀 대박이 난 건 아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에서 김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크게 매출이 증가를 보여줬는데 당연히 올해에 대한 성장성도 굉장히 강하게 기대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 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쟁사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이 상호 관세로 김 가격이 높아지면 국내산 김이 당연히 매출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관세주와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식품주는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식품주가 최근에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식품 제조 전문 업체, 특히 수산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수산물 미국에 팔 때 26%의 관세 나온다고 치더라도 중국 수산물은 34%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만약에 보복 관세가 나오게 된다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동일한 제품을 파는데 우리가 좀 더 싸게 팔 수가 있다. 기존에도 잘 팔리고 있는데 훨씬 더 잘 팔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당연히 주가 상승, 실적에 대한 상승,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업종,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김 매출에 대한 해외 성장 기대감, 제가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았는데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장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성장도 충분히 안정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실적을 한번 보면 30% 매출 성장 굉장히 크게 나왔죠. 이 매출 성장 나온 거의 대부분은 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 PER 15배에서 한 20배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올해의 이 김에 대한 성장성을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모멘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식품주, 여러분들 뭐 매매하시나요? 시장에서 좀 관심이 멀어져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자, 이 식품주가 관세라는 부분 그리고 김과 관련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당연히 시장에서 관심을 이제는 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밸류에이션 비싸냐?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밸류에이션도 쌉니다.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조금 완성이 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좀 작게 보여서 그렇지만 오늘 거래량이 좀 형성을 하면서 반등 시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하락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 하락하고 나서 횡보 구간 내에서 제가 거래량 돌파하면서 상승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유라클이었습니다. 유라클 같은 경우에 3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200%가 넘는 수익이 나왔죠. 이 종목도 지금 바닥권에서 형성을 보이고 있지만 거래량이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오늘 돌파 자리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자리로만 봤을 때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관세에 대한 부분 완화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나쁘지 않고 관세에 대한 부분, 특히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수록 이 종목은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3,25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는 비공개입니다. 오늘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과 제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릴 건데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돼서 진짜 수익이 나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는 식품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특히 상호관세 우려 속에서 중국의 대체 공급자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긴 매출로 인한 해외 성장 기대감도 받고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히든 종목 또 매수가와 손절가 공개하셨고요. 또 종목명과 목표 가격은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만나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